예,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로 정치학을 30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배운 게 있다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첫 해 2022년 겨울쯤이었어요. 아, 저 사람 전쟁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2023년 언제쯤에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겨울에 결국 내란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현실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배운 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몽롱한 상태에서 국회 앞으로 갔어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거는 국회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 저보다 나중에 오신 분들. 그렇게 우리가 지금 1년을 보냈습니다. 사실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4월 4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많은 시민들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도 내란을 막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요, 그 내란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당하게 했을 거야. 또는 어쩔 수 없이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이게 2025년 5월 조사된 자료거든요. 당시 한 23.4% 정도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이 숫자가 많거나 작은 느낌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수치가 많거나 작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분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보시는 화면은요.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조사된 자료거든요. 이거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이 2025년에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나타낸 겁니다. 생각해 볼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 아마 오른쪽일 텐데요. 물어봤어요. 12.3 내란이 반헌법적인 불법 행위였느냐를 강도에 따라서 물어봤는데요. 그렇다라고 대답한 분들 중에 83%, 아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였다라고 대답한 분 중에서도 46% 정도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이 문제가 많아도 상대편 정당이나 정치인보다는 나을 거야. 혹은 조금 더 나가면 상대편 정당이나 정치인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진심으로 믿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을 정치학에서는 정서적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양극화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사회로 합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면 집권할 수 없고 의석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야 정치인들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찍어주는 시민들이 있으면 그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시대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고 더 많은 시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항상 찍어주는 시민들을 꽁꽁 묶어두려는 나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란 직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택 대신에 명백한 내란 행위를 조직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아마 내란 이전에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시민들이 여전히 내란 이후에도 자신들을 지지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국민의힘이라는 대한민국 제2정당은 내란 직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오래 믿고 지지했던 시민들은 어떤 상황에 놓일까요? 아마 내가 믿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까?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인지부조화에 빠집니다.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생각하던 대로 현실을 재단하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하는 걸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뭐가 있겠지.
아마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금은 좀 문제가 있어도 곧 바로 잡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내가 믿던 사람하고 절연하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들은 이런 인지 부조화에 빠진 시민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12.3 내란은 윤석열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정치인이 일으킨 사건이 맞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은요, 그 한참 전부터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들이 신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멀쩡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온오프라인에서 횡행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책임 있는 기관이 조사하고 수사해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도 소용이 없었죠. 그러는 사이에 일부 시민들은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떠드는데 가만두는 걸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민주주의자들은 근거 없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담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4년 1월 2일 날 여러분 당시 제1야당 대표였죠.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 피습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가해자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오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살인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당시 경찰이나 검찰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제대로 추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이나 나는 사건의 전모를 잘 모릅니다. 당시 집권된 정치인들 중에 일부는 엉뚱하게 부산에서 치료받지 헬기는 왜 탔냐라는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 사회 전체가 극단적 폭력에 대해서조차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정치적인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이 일어나도 용인할 수 있다. 당시 그 사건하고 2025년 1월 서부지법 폭동이 무관할까요? 살인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폭동쯤이야.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거나 묵인했던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부터 민주주의자들은 모든 곳에서 그 어떤 폭력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전체가 폭력에 더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좀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사실 지금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최근 독일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입니다. 제일 위에 하늘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의 지지율입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지금 기민기사연합당, 집권당이죠.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볼까요? 프랑스에서도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저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위에 검은 선 지지율이 국민연합, 극우정당 지지율입니다. 다른 정당들 지지율을 저 멀리 따돌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보시죠. 지금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자처했던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위헌 판결을 해서 간신히 막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독일, 프랑스, 미국 지금까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에서 민주주의자들이 사실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세계 많은 나라의 민주주의자들이 한국 민주주의 향방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네, 작업장, 학교 여기 건조해서 잠깐 기침이 나신 것 같습니다. 기침 다 하시고 다시 박수 한번 보내주고 잠깐 시간을 드리시죠. 천천히 기침도 하시고요. 편히 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예, 온라인에서도 좀 크고 작은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실 이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해온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쿠데타를 평화롭게 제압하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노력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당당하게, 더 많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 나가야만 지금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인권이고 밥이고 안전이고 평화입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목 괜찮으세요? 잠깐 기침 좀 마저 하고 계시고 저희 네. 질문 준비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네. 이제 뉴스 볼 때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많이 좀 말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극우적인 어떤 세력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 많이 이제 대두가 맞아요. 되고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마가 뭐, 민주주의 위기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막연히 제가 했었기도 하고 이제 그런가 싶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너무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집권을 하거나 굉장히 우위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나은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게요. 네네. 저 또 궁금한 거 덧붙여서 질문 네. 드려도 될까요? 극우는 또 연대도 잘하는 것 같아요. 빌드업 코리아 얘기도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한미가 함께 공동으로 뭔가 캠페인을 하거나 막 스피치 대회를 열거나 이런 걸 보면서 민주주의 측에서는 연대할 수는 없을까? 라는 민주주의 힘을,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또 다른 글로벌 연대는 있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해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하고 다르게 그 국제적인 민주주의자들의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 내에서만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많은 나라들의 민주주의자들이 지금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관심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져야지 공감을 할 수 있고 공감을 해야지 연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주주의자들이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다른 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사람들이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정서적인 부분을 대단히 우위에 두고 판단을 한다라는 게 정말 그런가 생각했더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으니까 어떤 지향을 하고 어떤 것들을 약속했고 약속을 지켰고 안 지켰고가 판단의 근거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럼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느낌으로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담론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설득을 했음에도 이제 설득이 쉽지가 않죠. 마치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좀 수단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주변에 좀 그런 식으로 의견 설득이 좀 어렵거나 그런 뭐 주변 분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더 그분들을 좀 더 대화의 이성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렵군요. 저는 키워드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은 신뢰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깨지면 그 사람의 얘기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정서 양극화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신뢰고리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공동체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뭐 타자로서 본다던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지만이 이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형성이 되고 거기를 토대로 해서만이 이성적인 논의, 합리적 선택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함께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쉽지 않죠. 어렵죠. 지금 네. 적대와 혐오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시죠. 노력이죠. 사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이나 저도 관계가 단절돼 있는, 예전에는 친했는데 네, 지금은 어떤 이유로 사이가 아주 깨져 있는 관계들이 있죠. 있죠.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 건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알 수 없죠. 노력해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말을 건네보고 앉아보고 네.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방향을 바꿔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선언적으로 재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함께 짓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집을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네.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행동의 방법을 결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함께 살아갈 사회입니다. 마음을 서로가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거리는 많지만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